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봐? 따님이 참 예쁘던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딸에게서 손 떼세요. 이, 이 여자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나? 국밥 끓이는 팔이라고 그냥 국만 푸는 줄 알았나? 대한민국 제9 특임여단 전대 테러요원 윤재숙입니다. 10년간 숨겨온 그녀의 진짜 정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강북구 번동의 낡은 골목길. 오래된 간판들이 비바람에 색이 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아직도 예전 모습 그대로인 이곳에는 할머니들이 파는 길거리 음식점과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골목 한복판에 자리한 재숙이네 국밥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플라스틱 의자들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 국밥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푸짐한 고기,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어이, 재숙 씨.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박종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골목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죠. 하지만 카운터 뒤쪽에서 국을 젓고 있던 윤재숙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윤재숙, 58살.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넓고 손목이 굵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여느 중년 여성과 다를 바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고 날카로웠죠.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재숙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주문을 받을 때도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과묵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재숙의 눈을 마주친 사람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죠. 재숙이 누나, 오늘따라 더 조용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박종문이 국밥을 후루룩 마시며 물었습니다. 재숙은 묵묵히 깍두기를 갖다 놓으며 대답했죠. 말이 많으면 국이 식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단단한 느낌이 있었죠. 마치 쇠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아반떼 2대가 나타났죠.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들은 주변 가게들을 둘러보며 뭔가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끼들 뭐 하는 거지? 박종문이 중얼거렸지만 재숙은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유리창 너머로 저 남자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골목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찍으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거칠었죠. 형님, 여기 가게들 다 정리됐어요. 근데 국밥집 하나가 좀 까칠하게 생겼네요. 키 큰 남자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죠. 옆에 있던 뚱뚱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김영, 이 집만 정리하면 이 블록은 끝이야. 그런데 사장이 여자더라고. 여자라고? 그럼 더 쉽겠네. 가서 좀 겁을 줘봐. 두 남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담배를 입에 물고 국밥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건들거리고 오만했죠. 마치 이 골목이 자신들 것인 양 말입니다.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담배 냄새와 함께 두 남자가 들어왔지만 재숙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재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박종문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키 큰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 국밥 맛있다면서 2그릇 줘봐. 그의 말투는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죠.
재숙은 묵묵히 국밥을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는 국밥을 먹는 것보다는 재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국밥 한 숟가락을 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맛은 괜찮네. 그런데 사장님, 여기서 오래 장사했어? 재숙은 간단히 답했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나? 참 오래 했네. 그런데 말이야. 키 큰 남자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곧 싹 밀린다는 거 알지? 재개발 들어간다고. 재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행주지를 계속했죠. 들었습니다. 그럼 준비는 하고 있겠네? 짐 쌀 준비 말이야. 박종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무슨 권리로 이사 준비를 하라고 해? 키 큰 남자가 박종문을 째려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권리.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봐. 우리는 이 지역 개발하는 회사 사람들이야. 조만간 여기 다 밀어버릴 거거든. 밀어버린다고. 그럼 보상은? 박종문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뚱뚱한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상? 그건 건물주나 받는 거지. 세입자들은 뭐 알아서 해야지. 그때 키 큰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재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아줌마. 우리 말 들었지? 여기 곧 문 닫아야 해.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얼굴을 재숙에게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숙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죠. 마치 지금은 참겠지만 언젠가는 라는 메시지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날 밤 재숙은 혼자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나서야 골목이 얼마나 어두운지 느낄 수 있었죠. 가로등 몇 개가 있었지만 골목 깊숙한 곳은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재숙은 가게 뒤쪽 계단을 올라 2층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이 전부인 곳이었지만 10년 동안 딸 하영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엄마, 오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정하영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18살의 하영은 재숙을 닮아 눈이 크고 의지가 강해 보였지만 성격은 엄마와 달리 밝고 활발했죠. 응, 하영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재숙은 하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오늘 낮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 가게 앞에서 뭔가 적고 있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재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영이 그것을 봤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괜찮아. 그냥 동네 조사하는 사람들이야. 정말이에요? 근데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조폭 같았다니까요. 하영의 말에 재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눈이 생각보다 정확했거든요. 영화 너무 많이 봤구나. 빨리 자라. 내일 학교 가야지. 다음날 아침 재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택시기사들,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이었죠. 재숙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박종문 씨가 그러는데 이상한 놈들이 왔다면서요? 동네 미용실을 하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지만 동네 소식에는 누구보다 밝았죠. 별일 아닙니다. 그냥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재숙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생겼겠어요? 요즘 이 동네 이상해요. 밤마다 검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가게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어제 그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혼자였지만 어제보다 더 건들거리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그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재숙을 바라봤지만 재숙은 평소처럼 차분했죠.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아, 그리고 사장님과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한개발 영업부 과장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죠. 저희가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거든요. 사장님도 이사 계획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숙이 국밥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비웃듯 말했죠. 공식 통보요? 그럼 오늘 드리죠. 다음 달 말까지 이 자리 비워주세요. 다음 달 말이라고요? 재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철거 허가도 안 났는데. 김태수가 할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장님하고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말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죠.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 가게입니다. 재숙이 김순자 할머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봐.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김태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재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국밥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김태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재숙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재숙은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사장님, 우리 말 들었죠? 다음 달 말까지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김태수가 말을 멈추고 재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숙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숙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는 재숙의 눈을 보고 순간 움찔했죠. 그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죠. 김태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건들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사장님 딸 있죠? 예쁘던데.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재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꽉 쥔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제 딸 얘기는 왜 하십니까? 재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왜 하긴요? 그냥 예쁘다고 한 거예요. 요즘 학교 가는 길도 위험하던데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김태수는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음 달 말까지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재숙 씨,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재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재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김태수가 하영을 언급한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자 재숙은 가게 앞에서 기다렸죠. 엄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하영이 교복을 입고 골목 어귀에서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재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바람 쐬려고.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근데 엄마, 요즘 이상한 차가 우리 학교 앞에서 맴돌더라고요. 친구들도 무서워해요. 하영의 말에 재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수의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영아, 앞으로 학교 갈 때 조심해. 그리고 늦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재숙은 하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으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그날 밤 재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곤 했죠. 새벽 3시쯤 골목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숙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내다봤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가게 유리창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죠. 재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남자가 사라진 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적혀 있었죠. 재숙은 그 종이를 뜯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숙이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김순자 할머니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재숙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골목 입구 박할아버지 가게에 벽돌이 날아왔어요.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재숙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골목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일은 넘은 노인이었거든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다행히 안 다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오늘부터 가게 안 연다고 해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재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오전 11시쯤 예상했던 대로 김태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뚱뚱한 동료와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생각해 보셨어요? 김태수는 건들거리며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박할아버지 가게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재숙이 바로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죠. 박할아버지요? 아, 그 철물점 말씀이시군요. 글쎄요, 우리가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두세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재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비웃을 뿐이었죠. 괴롭힌다고요? 우리는 그냥 사업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협조만 해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그때 뚱뚱한 남자가 김태수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음흉하게 변했죠. 아, 그런데 사장님, 따님이 참 예쁘시더라고요. 오늘 학교 가면서 우리 차 옆을 지나가던데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재숙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들이 하영을 직접 봤다는 얘기였거든요. 제 딸한테서 손 떼세요. 재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죠. 손 떼라고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냥 예쁘다고 한 건데. 김태수가 일부러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참 위험해요. 학교 가는 길에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이런 좁은 골목에서는 더더욱. 뚱뚱한 남자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재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경고합니다. 제 딸에게 해코지하면 어쩔 건데요? 김태수가 재숙을 조롱하듯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국밥이나 끓이는 아줌마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재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나가세요.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김태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야,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좋아. 그럼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김태수가 일어서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큰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내일까지 답정해.
안 그러면 따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두 남자가 나가려는 순간 재숙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김태수가 돌아봤습니다. 재숙이 국자를 손에 들고 서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재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김태수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죠.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웃기지 마.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봐. 김태수는 비웃으며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재숙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오후 재숙은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죠.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복과 훈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숙이 군복을 입고 다른 여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뒤쪽에는 제구특임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숙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죠. 하영이는 절대 건드리게 둘 수 없어. 그 순간 재숙의 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국밥집 여사장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깨어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재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영이 학교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하영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엄마. 하영이 교복을 입고 재숙 앞에 섰습니다. 재숙은 딸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죠. 오늘부터 학교 갈 때 조심해.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이상한 차가 따라오면 바로 사람 많은 곳으로 피해.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재숙은 딸을 안심시키려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위험해서. 알았지? 네, 알겠어요. 하영이 나간 후 재숙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죠. 혹시라도 하영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박할아버지 가게에 일어난 일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무거워진 탓이었죠.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북적거렸을 가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재숙 씨, 어젯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골목 끝에 있는 분식집에도 돌이 날아왔대요. 그리고 새벽에 이상한 남자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재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태수 일당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며칠 동안 가족들 계신 곳으로 피해 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날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재숙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영이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것이죠. 어머니, 하영이가 아직 학교에 안 왔는데요. 혹시 하영이랑 어디 같이 가신 건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재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하영이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학교로 갔는데요. 그런데 1교시부터 계속 없었어요. 친구들도 못 봤다고 하고. 재숙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하영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죠. 하영아, 하영아. 재숙은 가게를 나와 골목을 뛰어다니며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을 따라가며 하영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때 재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재숙 씨죠? 딸 찾고 계시나 봐요?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하영이를 어디 데려갔어요? 어디 데려갔다니요?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차나 한잔 하고 있어요. 참 착한 아이네요.
김태수의 비웃는 목소리에 재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하영이를 보내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사장님이 우리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 딸이 소중하시면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어디죠? 강북구 수유동 현대빌딩 3층이에요. 혼자 오시고 경찰 부르면 딸한테 안 좋은 일 생긴다는 거 아시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재숙은 가게로 돌아가 서둘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어제 꺼내둔 나무 상자를 열었죠. 군복과 훈장 사이에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용 나이프였죠. 재숙은 그것을 허리에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유동으로 향하는 동안 재숙의 머릿속에는 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영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현대빌딩 3층에 도착한 재숙은 대한개발이라고 쓰인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태수와 뚱뚱한 남자,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앉으세요. 김태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서 있었죠. 하영이는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김태수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보죠. 사장님이 우리 말을 계속 안 들으시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재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죠. 간단해요. 내일까지 가게 정리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따님 아무 일 없이 돌려보내드릴게요. 만약 거부하시면 글쎄요. 따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뚱뚱한 남자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재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딸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먼저 약속해야죠.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하영이를 보여주기라도 하세요.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김태수가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안쪽 방 문이 열리며 하영이 나타났죠. 손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영이 재숙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영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재숙이 다가가려 하자 한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약속부터 하세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재숙은 딸을 바라보며 고민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까지 가게 정리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그럼 따님은 내일 오후에 돌려보내드릴게요. 김태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재숙의 눈에는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죠.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안 돼요. 사장님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따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죠. 그 순간 재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내 딸을 보내주세요. 재숙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없던 위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죠. 김태수는 재숙의 변한 목소리를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뭐요?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여기가 어디고 우리가 몇 명인지 보이지 않아요? 사무실에는 김태수를 포함해 5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험악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재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 딸을 당장 보내주세요. 재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 미친년이. 뚱뚱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재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숙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뚱뚱한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죠. 아, 손목이.
뚱뚱한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다른 남자들을 바라봤죠. 뭐야? 인연이 뭐 하는 거야? 김태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엄마. 하영이 깜짝 놀라며 재숙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조용하던 엄마가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하영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재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야, 이 미친년, 감히 우리한테 손을 대? 김태수가 소리치며 재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침착했죠. 김태수의 주먹을 피하고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김태수가 숨을 못 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재숙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죠. 마치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전문가 같았습니다. 2년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나? 다른 남자가 중얼거렸지만 재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에서 군용 나이프를 꺼냈죠. 누구든 내 딸에게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재숙의 목소리에는 진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야, 칼 들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김태수가 명치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천천히 하영에게 다가갔죠. 하영아, 괜찮아? 재숙이 딸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엄마, 무서웠어요. 하영이 재숙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재숙은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죠.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몰래 쇠파이프를 들고 재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등 뒤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죠. 재숙이 뒤돌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고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야. 남자가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재숙의 발차기는 정확하고 강력했죠.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세요? 재숙이 남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죠. 대한민국 제9특임여단 전 대테러요원 윤재숙입니다. 재숙의 말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9특임여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거짓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숙의 움직임을 본 후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더 확인해보고 싶으세요? 재숙이 나이프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하영아, 문 앞으로 가서 기다려. 네, 엄마. 하영이 재숙의 말을 듣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재숙과 남자들만 남았죠. 자, 이제 제대로 얘기해봅시다. 누가 여러분을 시켰는지, 그리고 왜 우리 동네를 괴롭히는지 말해보세요. 재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뚱뚱한 남자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손목이 아직도 아픈지 계속 문지르고 있었죠. 누가 시켰어요? 그건. 김태수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숙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입을 열었죠. 강북 지역 개발하는 큰 회사에서 우리한테 상가들 정리하라고 했어요. 회사 이름은? 대성건설이에요. 거기 전무가 우리 보스거든요. 재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재숙이 김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수는 벽에 등을 대고 후퇴했죠. 다시는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스한테 전해주세요. 제9특임여단 출신이 그 동네를 지키고 있다고. 재숙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내 딸에게 다시 해코지하면. 재숙이 나이프 끝으로 김태수의 목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김태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재숙은 나이프를 허리에 차고 하영에게 갔습니다. 가자, 하영아. 네, 엄마. 어머니와 딸이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김태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렇게 끝날 줄 알아? 우리 보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재숙이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스와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재숙과 하영이 사무실을 나선 후 택시에 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재숙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 하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군인이었어요? 재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었지. 아주 오래전 일이야.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재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하루 만에 드러난 것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재숙은 하영을 2층으로 보내고 가게를 점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했죠. 그날 밤 10시쯤 재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윤재숙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들렸고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죠. 누구세요? 대성건설 전무 강철민입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는데요. 재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보스가 나타난 것이었죠. 신세라니요? 제 딸을 납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납치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요? 그냥 잠시 모셔둔 것뿐인데. 강철민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하고 있었죠. 무슨 용건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강북구 수유동 로얄호텔 커피숍으로 오세요. 만약 안 가면? 안 올 이유가 없을 텐데요. 윤재숙 씨도 이 일이 조용히 끝나기를 원하시겠죠. 강철민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오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칼 같은 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다음날 오후 재숙은 가게 일을 마치고 하영에게 말했습니다. 하영아, 오늘 저녁에 엄마가 나가야 할 일이 있어. 문 꼭 잠그고 있어. 엄마,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일을 겪고 나서 더욱 불안해진 것이죠. 괜찮아. 그냥 얘기만 하고 올게. 재숙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재숙은 로얄호텔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강철민이었습니다. 강철민은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머리가 반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죠. 윤재숙 씨군요. 앉으세요. 강철민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재숙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죠.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재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철민은 웃으며 말했죠. 시원시원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철민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위로금 지급 계약서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재숙이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가게를 비워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닌가요? 관심 없습니다. 재숙이 계약서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강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죠. 윤재숙 씨, 제 성의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성의라고요?
제 딸을 납치해놓고 성이라고 하세요? 재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강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지 말았어야죠. 윤재숙 씨,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거든요. 강철민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화나게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화나야 할 사람은 접니다. 재숙이 일어서려 하자 강철민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 떼세요. 재숙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강철민은 순간 긴장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죠. 윤재숙 씨, 저를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만만하지 않은지 보여주세요. 재숙이 강철민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기술이었죠. 강철민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바라봤죠.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라고 하셨잖아요. 재숙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이 미친년이. 말 조심하세요. 제가 누군지 어제 들으셨을 텐데. 재숙이 강철민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강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손 놓아주세요. 재숙이 손을 놓자 강철민은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아요? 저한테는 더 큰 뒷배가 있다고요. 강철민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뒷배요? 누구죠? 시의원도 있고 경찰서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 같은 여자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재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전해주세요. 제 구특임여단 출신 윤재숙이 그 동네를 지키고 있다고. 재숙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제 딸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해코지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재숙이 커피숍을 나가자 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그 여자 완전히 미쳤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재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골목에서 여러 대의 차량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5대가 골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재숙이 중얼거리는 순간 가게 아래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죠. 불이야. 재숙이 소리치며 하영을 깨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영아, 빨리 일어나. 아래쪽에 불이 났어. 재숙은 서둘러 하영을 데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해요? 하영이 공포에 떨며 재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숙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죠. 옥상으로 올라가자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골목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차에서 내려 불타는 가게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는 10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 재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강철민이 진짜로 다른 방법을 쓴 것이었죠. 그때 강철민이 확성기를 들고 위를 향해 소쳤습니다. 윤재숙, 나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잖아. 재숙은 옥상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강철민, 당신이 한 짓이군요. 재숙이 소리쳤습니다. 강철민이 올려다보며 웃었죠. 그래, 내가 한 거야.
어제 경고했잖아.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미친놈. 사람이 안에 있는데 불을 질러? 걱정 마. 너희만 나오면 불은 꺼줄게.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래층의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재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건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영이 혼자서는 위험해 보였죠. 하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저기 보이는 건물로 뛰어넘어야 해. 엄마, 무서워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엄마가 먼저 가서 받아줄게. 재숙이 먼저 옆 건물로 뛰어넘었습니다. 거리는 2m 정도였지만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거리였죠. 하지만 재숙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하영아, 이제 너 차례야. 엄마, 무서워요. 하영이 망설이고 있을 때 아래에서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야, 도망가려고 하지 마. 어차피 이 골목은 우리가 다 막았어. 재숙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골목 양쪽 끝이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죠. 하영아, 빨리. 재숙의 재촉에 하영이 용기를 내어 뛰어넘었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재숙이 딸을 안전하게 받아냈죠. 잘했어, 하영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철민의 부하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도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사람들이 올라와요. 알고 있어. 다른 건물로 넘어가자. 재숙과 하영은 옥상에서 옥상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시의 닌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강철민의 부하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건물로 흩어져서 재숙과 하영을 추격했죠. 윤재숙, 어디로 도망갈 건데? 이 동네는 다 내 손 안에 있어. 강철민이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재숙은 마지막 건물의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뛰어넘을 곳이 없었죠. 그리고 뒤에서는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하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옥상 구석에 있는 물탱크를 발견했죠. 하영아, 저 물탱크 뒤에 숨어 있어. 엄마는요? 엄마는 저 사람들과 얘기해야 해. 재숙이 하영을 물탱크 뒤로 보낸 순간 강철민의 부하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6명이었죠. 윤재숙, 이제 도망갈 곳도 없잖아. 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네요. 재숙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했죠.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내가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재숙의 말에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저는 도망간 게 아니라 위치를 잡은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재숙이 허리에서 군용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새벽 달빛에 칼날이 차갑게 반짝였죠. 야, 이 미친년이 또 칼을 들고.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진짜 제구특기묘단이 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재숙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았죠. 이야! 남자의 비명과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 재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재숙은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죠. 둘, 셋. 재숙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 여자 뭐야? 남은 3명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재숙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죠.
남은 3명의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재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남자를 향해 나비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한 방에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2단 옆차기로 큰 덩치는 밀려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발이 땅에 착지하는 동시에 발로 두 번째 남자의 무릎을 차서 넘어뜨렸죠.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재숙은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차며 빠져나왔습니다. 4, 5, 6. 재숙이 차분하게 숫자를 세며 말했습니다. 6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이제 끝났나요? 재숙이 나이프를 허리에 차며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아래에서 강철민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능한 놈들, 여자 하나 못 잡아? 강철민이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숙은 하영을 데리고 옥상 가장자리로 갔죠. 하영아, 이제 내려가야 해. 어떡해요? 너무 높은데. 재숙이 주변을 살펴보니 건물 옆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낡아서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저 계단으로 내려가자.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딸이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강철민은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골목으로 내려간 후였죠. 윤재숙, 어디 갔어? 강철민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숙과 하영은 골목 뒤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의 부하들이 골목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엄마, 저기 또 사람들이 있어요. 하영이 속삭였습니다. 재숙은 상황을 판단했죠.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영아,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재숙이 먼저 나서며 골목 입구의 남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3명이 서 있었죠. 야, 거기 서. 한 남자가 소리쳤지만 재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죠. 재숙이 첫 번째 남자에게 도달했을 때 번개처럼 빠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의 명치를 찌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두 번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이야! 두 남자가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쳤죠. 하영아, 빨리. 재숙이 하영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놓치지 마. 쫓아. 재숙과 하영은 큰 길로 나와 사람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24시간 편의점과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하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숙과 하영이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경찰서에 도착한 재숙은 당직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납치와 방화, 그리고 위협죄로요. 신고인 성함은 윤재숙입니다. 경찰관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서 밖에서 소란이 벌어졌죠. 윤재숙, 나와 경찰서에 숨는다고 끝나는 줄 알아? 강철민이 경찰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함께였죠. 경찰관들이 놀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내놓으라고. 우리 회사 직원들을 폭행했어.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경찰서 안에서 나이든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경위였죠. 무슨 일이에요? 경위님, 저 사람이 제 딸을 납치하고 가게에 불을 질렀어요. 재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납치했었어요. 하지만 강철민이 더 크게 소리쳤죠.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우리 직원들을 칼로 위협했어. 증거도 있어. 강철민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재숙이 나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경희가 재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칼을 들고 위협했어요? 그건. 재숙이 망설이는 순간 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인정하잖아. 저 여자가 폭력배예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걸음걸이가 군인 같았죠. 윤재숙 대위? 남자가 재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재숙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장성구 중사님?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성구가 재숙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새벽에 경찰서에서 소란이 난다고 해서 왔는데. 중사님도 이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네. 대위님 가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배달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재숙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장성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놈들이 감히 대위님한테. 장성구가 강철민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누군지 몰라 당황했죠. 당신 누구예요? 제구특임여단 전 중사 장성구입니다. 장성구의 말에 경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구특임여단의 명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희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윤재숙 대위는 우리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대테러 요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로 무기를 사용했다면 그건 분명히 정당방위였을 겁니다. 장성구의 증언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폭행은 폭행이라고. 강철민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가 바뀐 후였죠. 경희가 강철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철민 씨, 일단 당신부터 조사받으셔야겠네요. 방화와 납치 혐의로. 뭐라고? 내가 언제 방화를. 증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CC 확인해봐야겠고요. 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숙이 하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이제 괜찮아. 정의가 승리한 거야. 하영이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엄마는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장성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골목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여기 정리하고 갈게요. 고마워요, 중사님. 재숙과 하영이 경찰서를 나서며 재숙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영아, 앞으로는 엄마가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우리는 당당하게 살 거야. 네, 엄마.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들이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소방차가 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와왔던 동네 사람들이 모녀를 보자 박수를 쳤습니다. 재숙이 동네를 지켜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재숙은 새로 단장한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죠. 재숙이네 국밥집 진짜 맛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모두 엄마를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이라니, 그냥 엄마일 뿐이야. 재숙이 웃으며 국밥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성구가 들어왔죠. 대위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중사님, 언제나 환영이에요. 아니, 가까이 계셨으면서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재숙이 따뜻한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가 이번 일로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바로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재숙의 국밥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숙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9특임여단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